한밤 한 권 오늘 읽을 책은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과 김대식 교수가 강연을 재구성해 지난 2016년에 펴냈던 인간 vs 기계, 인간 대 기계입니다. 전통적인 인공지능의 퇴장 중에서 전통적인 인공지능은 여전히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별을 못합니다. 강아지와 고양이도 구별을 못하는데 뭘 하겠어요? 인공지능이 아닌 거죠.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시도를 해도 설명으로는 기계가 세상을 인식하지 못하는데 사람은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강아지와 고양이를 구별하는 걸 배웠을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아무리 기억해 봐도 부모님이 우리한테 강아지란 무엇인가 설명해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어떤 부모님도 3살짜리 어린아이를 앉혀놓고 강아지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현실이라는 우주에서 가장 큰 빅데이터를 통해 경험하고 학습하여 지능을 얻은 것 같습니다. 세상을 알게 된 거죠. 결국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지능, 세상을 알아보는 능력은 설명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경험과 학습을 통해서 배웁니다. 이제 사람들은 뇌가 세상을 인식하는 과정을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들이 20세기에 들어와서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인공지능이 지능다워지다 중에서 온라인에 있는 데이터와 문장을 가지고 기사를 작성하는 소프트웨어는 이미 상용화되어 있습니다. 워드스미스가 그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죠. 워드스미스는 폭스, 블룸버그와 같은 언론사에서 2014년부터 기사를 써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워드스미스가 쓰는 기사는 비즈니스 뉴스가 대부분입니다. 문학이 아니고 주관이 들어가지도 않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관한 정보는 이미 다 온라인에 있으니 그 정보를 모아서 저장된 문법으로 표현합니다. 기사를 쓰는 거죠. 워드스미스는 지난 2014년 거의 2억 개의 기사를 썼다고 해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읽는 대부분의 비즈니스 뉴스들의 영어 원문은 기계가 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이야기에 기자들은 항상 이렇게 반박합니다. 그래도 현장 취재는 인간이 해야 된다. 인터뷰 역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인공지능 시대에도 기자는 살아남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글쎄요. 과연 10년 후에도 그럴까요? 특이점 중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런 일이 벌어질까? 라고 반문합니다. 솔직히 저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10년이나 20년 후의 일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1900년 부활절 아침, 뉴욕 5번가의 사진 속 거의 모든 운송수단은 마차였습니다. 딱 한 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말을 탔으니 아마 10년 후에도 마차가 주된 운송수단이고 자동차는 서너 대 늘 거라고 예상했을 거예요. 자동차는 가격도 비싸고 고장도 잘 나니까요. 하지만 신기하게도 13년 후 같은 날 같은 장소의 사진을 보면 모든 운송수단은 자동차입니다. 마차는 단 한 대도 없어요. 1908년 대량 생산이 시작된 이후로 중산층이 차를 살 수 있었거든요. 기술이 발전하는 과정 중 늘 걱정해야 하는 부분은 기술은 어느 한순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특이점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특이점은 나중에 알 수 있어요. 대체로 직선 형태로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이점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죠. 우리는 과거로 미래를 예측하다 보니 현 상태에서는
선형으로 증가한다고 예상하는 것이 더 일반적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기술이 분명 특이점을 만들 것인데 이 시점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은 200년 후가 아니라 10년에서 30년 남짓 남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일상을 즐기던 칠면조들처럼 지금까지 일어나지 않았으니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지능 중에서 인류는 10,000년, 20,000년 전부터 지구를 인간의 편의대로 다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재해석했습니다. 공기가 깨끗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숨을 쉬어야 하니까. 숲을 베고 댐을 만드는 일들 모두 인간의 편의를 위해 이렇게 이리저리 바꿔놓았습니다. 아무도 인간에게 이런 권리를 허락해 준 적은 없습니다. 인류가 그 권리를 스스로에게 주었고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구에서 인류가 제일 똑똑했기 때문이었죠. 지구에서의 알파 동물이니까요. 그리고 그 재해석의 마지막에 그럼 사람은 왜 있어야 되나? 라는 질문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합의하여 서로 질문하지 않기로 한 거죠. 모든 헌법에 인간의 존엄은 절대적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프로타고라스는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고 이야기했죠. 인간이 듣기에는 좋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이야기를 한 주체는 다 인간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강한 인공지능이 생겼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보다 훨씬 더 지능이 높은데 독립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겠죠. 지구의 각 요소를 두고 이거는 왜 있어야 되고 저거는 왜 있어야 되나?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인간을 놓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지구에 왜 있어야 되나? 이때 인간이 만든 인간의 존엄은 절대적이다는 설득력을 잃을 것입니다. 강한 인공지능은 좀 더 객관적인 근거를 찾겠죠. 그때 인류는 딱히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강한 인공지능은 공리적인 입장에서 인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지구를 전체로 볼 때 더 낫다고 결론 내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의 마음에는 들지 않겠지만 인간이 더 이상 지구의 알파 동물이 아니라 강한 인공지능이 알파가 된다면 그런 일이 충분히 벌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운전하는 걸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서울에서 부산에 갔다 올 때도 운전해서 갔다 오는 걸 좋아합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갈 때도 남해, 무주, 대천, 제주 어디든 제가 꼭 운전대를 꽉 잡고 갑니다. 그런데 한 20년 후, 30년 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때쯤이면 이렇게 좋아하는 운전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르게 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AI 자동차가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그런 날이 실제 우리 눈앞에 오면 말이죠. 저는 생각만 해도 벌써 서운해지려고 합니다. 김대식 교수의 인간 vs 기계, 인간 대 기계는 지금은 은퇴를 선언한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대국을 했던 지난 2016년 봄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세요? 저도 아주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생생히 기억을 합니다. 그때는 대부분 인간의 승리, 이세돌 구단의 압승을 예상했어요. 하지만 5번의 대국이 끝난 후에 인간은 커다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돌 구단은 AI를 한 번이라도 이긴 최초의 인류이자 마지막 인간일 것이다. 다들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면서 또 궁금해했습니다. 도대체 인공지능, AI, 딥러닝 이런 건 어디까지 와 있는 걸까? 입력한 정보만 그대로 내놓던 그 컴퓨터가 이제는 아니네. 그때 왜 그런 농담도 했잖아요. 알파고가 계속 이기니까 그럼 알파고를 꺼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니었던 겁니다.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는
알파고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AI의 딥러닝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 책에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치 사춘기를 맞은 자녀가 자기 체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스스로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쩍부쩍 자라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역시 스스로의 힘이, 기술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김대식 교수는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원하건 그렇지 않건 인공지능 AI와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머지않아 급격하게 다가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어떤 자세여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자고 합니다. 지금도 원격 제어 서비스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잖아요. 그렇지만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그야말로 특이점이 오면 전면 도입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운영하는 체제 주인공이 된다면, 그런 자율주행 자동차가 모두 운행이 된다면 인간은 아예 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호등이 노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순간 AI 인공지능 운영 체계는 자동적으로 멈추겠죠. 빨간불로 바뀌니까요. 근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엑셀러레이터를 밟지 않습니까? 빨리 지나가려고. 저도 살짝 찔립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인간이 전체 교통 체계로 보면은요, 버그인 거예요. AI 자동차, 이 인공지능으로 운영되는 자동차는 다 예측이 가능하고 딱딱 지킬 걸 지키는데 인간은 안 지키니까 인간이 하나 중간에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자동차를 소유할 필요도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사실은 자동차를 갖고 있지만 출퇴근할 때, 여행 갈 때, 장 보러 갈 때 이런 식으로 필요할 때만 쓰고 하루 24시간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만 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장에 그냥 주차를 해두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가 운전하지 않고 인공지능으로 다 운전을 해주면 굳이 내가 소유하지 않고 공유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공유 자동차는 10명이 한 대를 공유해도 충분히 시간 조절 잘 해가고 스케줄 잘 짜면 운영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100대 자동차가 필요한 곳이다 라고 한다면 그 시대가 되면 10대만 있어도 충분한 거죠. 서로 스케줄을 잘 짜기만 하면은요. 그리고 그거는 AI가 다 짜줄 테니까요. 그러면 자동차가 10분의 1로 줄어들면 교통체증도 10분의 1로 줄어들 테고 얼마나 운전하기 좋아질까요? 그리고 또 환경도, 오염도 줄어들 테니까 미세먼지 이런 것도 훨씬 줄어들 거고 환경도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은 왜 승마가 수천 년 동안 운송수단이나 운행수단이었다가 그야말로 취미가 되는 것처럼 인간이 운전하는 것도 취미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우토반이나 이런 게 곳곳에 생기겠죠. 저는 꼭 가려고요. 가서 취미생활 하려고요. 근데요. 저는 그냥 농담 삼아서 제가 취미가 운전이고 그걸 좋아해서 그냥 그때가 되면 운전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 정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농담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매우 심각한 현실이죠. 왜냐하면 운전을 업으로 하는 분들은 그때가 되면 직업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두려움이 아마 많은 분들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저도 없다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미래를 좀 예측하는 것, 인간을 얼마나 AI가 대체할 수 있지? 반대로 AI가 대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지? 우리는 그쪽에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인간 대 기계, 인간 vs 기계, 이 책 마지막 부분에서 저자가 얘기했잖아요. 인공지능이 AI가 인간을 어떻게 처리해? 말아? 지구에 같이 살아? 그때 우리는 약간 협상을 하면서 좀 비굴 모드로 저기 있잖아.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알파 동물로 진짜 오랫동안 살아와 봐서 알거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살아온 게 진짜 외롭고 힘들었어. 우리를 다 없애면 AI 너희들끼리 이렇게 해나가기에 진짜 힘들 거야. 외로워. 그거 별로 이렇게 권하고 싶지 않아. 우리가 어떻게 잘해볼게. 환경도 오염시키지 않고. 봐, 자동차도 10분의 1로 줄어들었잖아. 우리가 잘할 테니까 제발 좀 인간 좀 데리고 같이 살아줘. 이런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상상을, 공상을 해보는 겁니다. 설마 그렇게까지야 되겠습니까? 많은 앞으로 우리가 AI,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면서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 우리의 위치를 어떻게 위치를 정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이 책은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AI, 인공지능에게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피해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적절하게 일을 맡기고 동반자로 지내면서 우리는 육체 노동으로부터 약간 좀 해방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술, 취미, 스포츠 이런 걸 즐기고 누리면서 인류 역사에 그야말로 새로운 르네상스, 이 문예 부흥의 시기를 가져올 수 있지는 않을까? 저자는 물어보는 겁니다. 글쎄요. 지금은 SF처럼 느껴지는 허구가 실현될 날이 부쩍 앞으로 다가온 것은 아닐까요? 책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면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서비스가 점점 더 넓어지고 또 점점 더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아닌 기계를 상대로 살아가는 게 점점 우리로서도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4년 전에 나온 이 책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AI, 인공지능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시기가 우리들 인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시작될지도 모른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고요. AI 유튜버를 만들지 않을까요? AI 유튜버를 만들 텐데요. 그 유튜버가 못하는 것을 제가 해야죠. 그래서 열심히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들을 읽고 그리고 준비를 해야죠. 저는 그렇게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지는 않아요. 저는 준비하면 충분히 낙관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